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29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장동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김만배 씨의 말의 신뢰 어디까지를 믿어도 되느냐 아니면 믿을 수 없는 거냐, 어떤 건 믿을 수 있고 어떤 건 믿을 수 없는 거냐, 뭐 이런 논란이 사실은 지난 대선 기간에도 계속 있었고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얘기는 이런 그 정영학 녹취록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일부분을 김만배 씨가 검찰 진술에서 사실은 그거 뻥카였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이제 이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화제가 된 내용은 이런 겁니다. 2020년 10월 26일 이게 아마 노래방에서 녹취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정영학 녹취록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김만배 씨가 정영학 회계사한테 윤석열이는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입니다. 그런데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이 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하나 까면 바로 죽는다. 그러니까 대선에 못 나온다. 이때는 대선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이게 막 설왕설래가 있을 때입니다.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까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선에 못 나온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죠. 근데 이거를 사실은 올해 1월 말에 열린공감TV라고 지금 더 탐사의 전신입니다. 여기서 이 부분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공개를 하니까 이재명 후보 측에서 잘됐다 싶어서 김만배 소나기에 든 윤석열, 약간 이런 프레임을 짜서 이제 윤석열 후보를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열린공감TV가 이 부분을 확대 재생산해서 이제 공개를 했고, 그 부분에 관해서 이재명 후보 측이 그걸 10분 활용한 거죠. 근데 이에 관해서 김만배 씨가 올해 2월 10일에 검찰에, 이때 검찰은 문재인 정부 검찰이죠. 이른바 친문 검찰입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쎄 보이고 싶어서 뻥카 친 거다. 대검 중앙수사부에 윤석열 검사가 있을 때 처음 만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관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열린공감TV가 얘기하고 이재명 후보 측이 계속해서 마치 김만배 씨가 뭐 하나 폭로하면 윤석열 후보는 죽는 것처럼 얘기했던 부분이 뻥카였다. 이런 얘기를 문재인 정부 검찰에다 했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오늘 보도가 되니까 이제 거 봐라. 그러니까 이게 애매해진 게, 그러니까 그러면 김만배 씨의 이 말은 뻥카면 그동안에 해왔던 김만배 씨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던 것들은 그럼 다 뻥카냐. 이런 그 일종의,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도 김만배 씨의 말을 인용을 해서 봐라 이게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많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랬는데, 약간 이제 이 말대로라면 좀 못쓰게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정영학 녹취록이라는 거는 김만배 씨,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이런 사람들의 육성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뭐 굉장히 많은 양이 있지만 김만배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은 아까 얘기한 거 그걸 포함해서 3가지 정도 되거든요. 2019년 12월 23일에는 정영학 씨가 이제 김만배 씨한테 유재수 감찰 무마 뭐 이런 것 등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서 묻습니다. 김만배 씨한테.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윤석열이가 막 가는 거야. 세상이 시끄러워질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이제 녹취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검찰에 별다른 의미가 없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신임 장관에 대해서 수사를 하니까 시끄러워지지 않겠냐 정도로 얘기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2020년 3월 31일 이때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 김만배 씨가 정영학한테 나는 윤석열이하고도 싸우는 사람이야. 그 서슬퍼런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도 김만배 씨가 뭐 특별히 다투거나 그런 적은 없다. 별다른 의미 없이 이야기한 거다. 뭐 이렇게 또 해명을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2020년 10월 26일에 뭐 내 카드 하나면 주고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한 이 세 가지 경우와 그 해명이 그런 김만배 씨의 말이 다 맞는 거냐 아니면 아니다. 실질적으로 정영학 녹취록에서 얘기했던 것이 다 맞는 거고 해명은 나중에 그냥 둘러대는 거였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낫냐. 그러니까 김만배 씨의 뻥카라는 것이 어디까지 믿을 만하고 어디까지가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냐. 이걸 어떻게 판별하느냐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리고 뭐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게이트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대검 중수부 있을 때 윤석열 그 검사가 당시 중수과장이었죠. 중수과장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를 합니다. 그때 이 대장동 일당을 봐줬기 때문에 그게 시드머니가 돼서 종잣돈이 돼서 이 대장동 일당이 벌일 수 있었다. 그러니까 대장동 이 게이트의 원조는 윤석열 당시 중수과장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대장동 일당 것만 빼놓고 수사를 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왜? 이 사람들이 그거 아니면 이게 이제 은행에서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얻어서 대장동 사업을 했다는 건데 부산저축은행이 그걸 안 해줬다면 다른 저축은행이나 다른 은행한테서 PF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죠. 아니 대장동 뭐 다 어느 정도 쿠킹이 됐는데 그게 은행 돈 못 빌린다고 해서 못할 일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런 걸 포함해서 그다음에 곽상도 의원 측이나 전 의원 측이나 원유철 전 의원 측의 뭐 50억 클럽 얘기를 했죠. 이런 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만 봐도 이 사람들은 다 국민의힘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고 또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 집을 산 것.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거기다가 이제 윤석열이는 내 카드면 주고 이런 걸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은 뭐 자기가 설계한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의혹은 김만배 씨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이게 출발하고 거기서부터 의혹이 훨씬 더 많으니까 이건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런 게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이고 자, 윤석열 대통령 측 이제 대선 기간 중에는 윤석열 후보 측의 주장은 그게 아니고 대장동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결재권자가 이재명 성남시장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국민의힘 게이트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였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스스로 설계는 내가 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설계자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천화동인 1호의 주인 문제와 관련해서 바로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얘기를 김만배 씨가 합니다. 그러면 이 그분이 누구냐? 이게 결국은 이재명 성남시장 아니냐? 지금 윤석열 정부 검찰한테 그 남욱 변호사나 정영학 회계사가 얘기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죠.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 428억이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정영학 녹취록 내에 있는 이런 것들을 근거로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 2월쯤에 김만배 씨가 검찰에 진술을 했다는 건데 이런 거죠. 이재명 성남시장의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돈을 전달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도 이재명 시장 측의 이벤트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2010년에 그때는 뭐 대장동 그 의혹이 불거지기도 전이고 사업 시작하기 전이니까 아마 그때는 아니었을 거고 2014년 성남시장 재선 때 요때 대장동 그 막 설계하고 뭐 막 진척이 될 때거든요. 이때 2016년 지방선거 때 2017년이죠. 2017년 이재명 그 성남시장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들었을 때 그 다음에 언제 그 작년에 이제 대선 경선에 뛰어들었을 때 그 다음에 올해 대선 때 이벤트가 벌써 5개가 있었습니다. 이 이벤트 때마다 돈을 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말은 또 믿을 만한 얘기냐?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자, 뭉뚱그려서 전체를 다 김만배 말은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리고 또 전체를 다 김만배 말은 믿을 만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말이라는 거는 시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얘기를 했느냐는 거하고 그 말한 그 당시의 정황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10월 26일이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 뭐 누구도 정치를 한다고 자신할 수 없었던 때입니다. 지지율도 이때는 형편없었습니다. 이때 갤럽 조사 기준으로 따지면 지지율이 아마 뭐 8 내지 9% 정도 나오고 있을 때고요. 이때 이때는 이낙연 전 대표가 지지율 1위 할 때고 이재명 후보도 뭐 그냥 10 뭐 몇 퍼센트 정도 나올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이재명 어차피 같은 민주당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때다. 그러니까 이때 더군다나 대장동 의혹은 불거지기 훨씬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김만배 씨가 자연스럽게 그 당시의 정황 이런 거와 관련해서 정영학 회계사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때죠. 그야말로 언로가 트였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뻥도 치고 뻥쳐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할지 안 할지 모르고 그리고 설령 나중에 문제가 돼도 민주당 후보 이재명이든 이낙연이든 둘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던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만배 씨는 마음 놓고 속에 있는 얘기를 해도 되고 뻥을 쳐도 되고 뭐 쎄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다.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이즈음에는 또 대장동과 관련한 수익이 막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김만배 씨는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하고 수익을 나눠 가져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 전에 다 수익 배분 퍼센테이지는 다 그 결정을 했지만 뭐 이제 공통 비용 이런 걸 얼마나 썼느니 로비 비용을 얼마나 썼다 뭐 이런 것들은 김만배 씨가 다 좌지우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많이 썼다고 과시를 해야 그 공통 비용을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나눌 건데 이 파이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자기가 아니 이걸 많이 썼다고 할수록 파이가 줄어들겠죠. 자기한테 이득이죠. 그러니까 뭔가 과장을 해 보여야 할 시점이다. 이 시점이. 그렇게 봅니다. 그런 시점에는 뻥카도 날리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김만배 씨가. 그런 것이고 자, 또 문재인 정부 검찰에는 이재명 쪽에 유리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검찰이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에는 이재명 후보한테 유리하게 얘기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만 그 이유는 지금 딱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배임죄에 걸렸을 경우에는 김만배 씨는 배임죄 공범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털리게 되죠. 현재는 그 이유 때문에 김만배 씨가 이재명 대표를 감싸고 있고 자기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거죠. 그것도 기본적으로는 자기 이익 때문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2019년 12월, 2020년 3월, 2020년 10월 이 발언의 하나하나가 뻥카냐 아니냐 하는 걸 판별하려면 이 즈음에 김만배 씨가 처한 위치, 그 다음에 이재명, 윤석열 뭐 이런 사람들이 처한 상황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해서 어떤 건 뻥카고 어떤 건 신뢰할 만하고 이런 거를 판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케이스별로 판별을 해야 되는 것이지 김만배 씨는 믿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렵다. 그래서 제가 판별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2019년 12월에 자 조국 구속영장 이거에서 윤석열이가 막 가는 거야. 세상이 시끄러질 거야. 해명이 맞다고 봅니다. 저는. 아니 검찰총장이 자기를 지휘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는데 세상이 시끄러워지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때는 문재인 정부 때인데 맞을 거고요. 2020년 3월 달에 또 나는 윤석열이하고 싸우는 사람이야. 그 서슬퍼런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돼 있는데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이 제가 조선일보 법조팀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선일보 법조팀장도 검찰총장하고 싸우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검찰총장하고 싸웠다가는요, 검찰에서 취재가 안 됩니다. 취재 자체가. 아니, 김만배 씨가 아무리 뭐 취재 안 해도 돼, 나는 그냥 대장동만 성공시키면 돼 라고 생각을 했더라도 본인이 머니투데이 팀장 아닙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검찰을 상대로 로비도 로비지만 기본적으로는 취재를 해야 되죠. 총장하고 싸우면 검찰 조직이라는 게 일사불란하죠. 총장하고 누가 싸웠다 하면 바로 사발통문이 쫙 돌아서 그 머니투데이는 앞으로 취재 못합니다. 법조에서. 싸울 이유가 없는 거죠. 싸울 이유가 있더라도 피합니다. 누가? 기자가. 기자가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취재할 권한밖에 없는데. 그런 점에서 이거야말로 뻥카다. 정영학 회계사한테 나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대충 맞짱 뜰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뻥카를 날린 거지, 절대 저도 법조팀장을 해본 사람으로서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이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주고, 그 카드가 있다면 이 시점 이후에 그 작년의 대선 과정, 작년 말부터 이어진 올해 초까지의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비슷비슷하게 지지율이 나올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올해 1월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가 위기였습니다. 부인 김건희 씨 뭐 녹취 파일 뭐 이런 거 나오면서 이 카드 깠죠. 그러면 당연히 죽을 카드가 있었다면 김만배 씨는 그때 이 카드를 깠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뻥카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올해 1월에 윤석열 후보가 뭐 김종인 전 위원장 내치고 김건희 여사 서울의 소리인가 뭐 거기랑 녹취 파일 틀고 어마어마한 위기였죠. 이때 만약에 죽을 카드를 진짜 가지고 있다면 그거 하나 흘리면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이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안 나왔죠. 왜 안 나왔을까요? 없으니까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뻥카가 맞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뻥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김만배라는 사람에 대한 신뢰, 불신 이런 걸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하나의 경우에 그 당시에 누구 앞에서 어떤 거짓말을 했느냐 또는 어떤 진실을 얘기했느냐 하나하나 다 판별이 돼야 될 텐데, 이거를 이제 저는 기자를 한 경험으로 판별을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재판에 가서 판사가 판별을 해야 되겠죠. 아, 요 말은 사실이고 요 말은 거짓말이네. 거기서 판별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하여튼 김만배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언급했다는 세 가지 이 경우는 제 나름대로의 식견을 가지고 제가 판별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김만배 씨의 말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바로 케이스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